작은 가방을 들면 몸이 가뿐해져서 어디론가 나가고 싶어진다. 무거운 가방을 들었을 때보다 움직임이 자유로워서인지 여기저기 다니며 좀 더 다양한 세상을 보고 싶은 기분이 든다.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멋진 가게를 찾아내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발견하기도 한다. 따뜻한 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요코타 마유코 지음, 노경아 님이 옮기신 RH 코리아의 가볍게 산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불필요한 것들로 삶이란 가방을 꽉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곧 걱정과 의무감이 되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게 됩니다. 한때 저자 역시 너무 많은 가방의 무게 때문에 불행해지게 되었고, 진정한 소유와 행복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책에서 미니멈 리치라는 삶의 방식을 권하게 되었습니다. 미니멈 리치란 양질의 물건을 조금만 가지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소수의 물건을 소중히 관리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자는 미니멈 리치 철학을 실천하는 첫 번째 길이 가방을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필요하다고 착각했지만 필요 없었던 것을 선별하는 일입니다. 시간도 자산도 한정되어 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물건, 일, 그리고 사람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비결을 작은 가방이 알려줄 것입니다. 풍요로운 인생은 작은 가방에서 시작된다. 구찌 매니저로 일하다가 커리어 컨설턴트가 된 지 어느덧 12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천 명의 일하는 여성을 만났는데 나에게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 대부분이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노트북, 서류 등 일에 필요한 물건부터 목이 아플 때 먹을 사탕과 접이우산, 카디건, 에코백 등 만일을 위한 물건까지 모두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만 마음을 놓았다. 돌이켜보면 나도 그랬다. 남을 귀찮게 하면 안 돼. 뭐든 혼자서 해결해야 해. 하는 생각에 쓸데없이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다. 참 성실한 사람이군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에 으쓱해졌고, 무슨 일이든 혼자 해내는 나 자신이 멋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내 가방은 점점 커졌고 어깨도 점점 무거워졌다. 그래도 약한 소리 한 번 않고 열심히 일한 결과 역대 최단 기간인 3년 만에 아르바이트 사원에서 치프 매니저가 되었다. 주변에서도 칭찬이 자자했고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자신감도 붙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려고 더욱더 달리기만 하는 나날이었다. 신규 고객
등록 실적도 항상 1등이었고 고객들은 당신에게 사고 싶다는 고마운 말을 해주었다. 혼자 힘으로 성과를 내는데 집착하다 보니 부하에게도 나와 똑같은 노력과 결과를 요구하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하가 제대로 노력해보지도 않고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업무 평가는 높아졌지만 부하와 주위 사람들은 나를 인간미 없는 사람,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다. 가방이 커질수록 고독감도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와 함께 고객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상사는 성질이 급하고 걸음도 빠른 사람이라 긴장한 채 종종 걸음으로 따라 붙어야 했다. 전철을 타려고 별 생각 없이 개찰구 앞까지 갔는데 웬일인지 물건으로 가득 찬 커다란 가방 속에서 교통카드 지갑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아무렇게나 던져 넣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도무지 지갑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전철을 놓칠세라 초조해야 하는 상사를 견눈질하며 가방 속을 손으로 휘젓다 보니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다. 조바심 낼수록 찾는 물건은 꼭꼭 숨는 법이라 결국 1시간에 2대밖에 없는 전철을 놓치고 말았다. 승강장에서 상사와 나는 둘 다 말이 없어진 채 조용히 광고판만 바라보았다. 그때 내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면 그렇게 짐땀 빼는 일도 고객을 기다리게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자 물건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고 그것이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나는 일 때문에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충동 구매로 풀었던지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과 가방을 사는데 엄청난 돈을 써댔다. 그 물건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샀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서 이것저것 사들였다. 당연히 옷장도 터져나가기 직전이었다. 특히 신발을 좋아해서 좁은 현관은 신발장에 채 들어가지도 못한 신발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옷장이든 신발장이든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물건은 지나치게 사들인 것이다. 나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충동 구매를 계속했다. 당연히 입고 싶은 옷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았고 겨우 찾아서 끄집어내 입으려고 보면 옷이 옷걸이에서 흘러내려 이미 쭈글쭈글해진 상태였다. 신발 역시 신으려고 보면 제때 손질을 못한 탓에 비에 젖은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는 형편이었다. 비싼 돈을 들여 물건을 사들였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함부로 썼으니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전혀 풍족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교통카드 지갑을 찾지 못해 전철을 놓친 일화는 이런 생활이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였다. 그러던 중 한 고객의 말에 물건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었다. 만약 20제곱미터짜리 방의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1제곱미터당 5만 원인 셈이죠.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 공간에 이걸 두는 게 아깝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당황한 채 집에 돌아온 나는 필요할 것 같아 샀지만 쓰지 않는 물건, 싸니까 일단 사자 하고 충동적으로 사들인 물건으로 집이 꽉 차 있음을 깨달았다. 일상에서 거의 손도 대지 않는 물건들이 집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고객의 조언 덕분에 이사를 하면서 많은 물건을 버릴 수 있었다. 추억이 깃든 소중한 물건만 남기고 존재조차 잃어버린 물건,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마음에 들었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등을 과감하게 재활용함에 내놓았다. 처음에는 나중에 후회할까봐 망설였지만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옷장에 여유가 생기니 무슨 옷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옷 한 벌 한 벌의 특성을 기억하고 이 코트에는 그 신발이 어울리겠어. 그 스카프가 괜찮겠네. 하고 금세 판단할 수 있었다. 자연히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정하지 못해 여러 번 갈아입는 일도 없어졌다. 특별히 좋아하는 것, 소중한 것만 남겨두었으므로 정성껏 다루어야겠다는 마음도 생겨났다. 가구를 새로 살 때도 그 조언을 마음에 새겼다. 한 달에 10만 원이나 내는 공간에 좋아하지도 않는 조명을 두기보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즐기는 편이 기분이 좋았다. 가구는 최소한만 있어도 충분했다. 물건을 줄여서 빈 공간을 만들었더니 집이 한결 넓어 보여 마음까지 여유로워졌다. 이렇게 선별한 물건으로만 주변을 채우자 이제 넓은 공간에서 무엇을 할까 하는 즐거운 기대가 생겨났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생각을 해보니 편안한 의자에 앉아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창가 빈 곳에 의자와 몇 권의 책을 두어 독서 공간을 꾸몄다. 어떤 곳을 편안하게 느끼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이 단순한 공간에서 가장 마음이 편하다. 또 여기에 둔 것들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자유롭고 쾌적하다. 알고 보면 정말 필요한 물건은 극히 소수였다. 작은 가방은 홀가분함의 증거. 아쉬운 소리를 못해서 손해만 봐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대가가 없네요. 커리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민을 하는 여성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시험 삼아 일주일에 하루만 작은 가방을 들어보세요 라고 말한다. 가능한 혼자 해내야 해. 도움을 청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해. 내가 똑바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책임감이 강해 다른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물건을 많이 갖고 다닌다. 남의 기분을 잘 알아채고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한 발 앞서 배려하다 보니 자연히 준비할 것이 많아지고 짐이 무거워진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해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떠밀려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에 필요한 시간까지 빼앗기고 만다. 하지만 가방이 당신의 인생이라면 어떨까? 작은 가방이 곧 유한한 당신의 인생이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극히 적다. 그러므로 무엇을 넣을지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요즘은 외출 중에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생겨도 편의점 같은 곳에서 거의 구할 수 있다. 물론 일할 때는 작은 가방에 자료 등이 다 들어가지 않으므로 나 역시 지금 또 큰 가방과 작은 가방을 함께 쓰지만 적어도 가방에서 교통카드 지갑을 찾지 못해 당황하지는 않는다. 언제나 필요한 것만 갖고 다녀서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가방 크기를 줄이려면 우선 무엇을 가지고 다닐지 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할지 따져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인생의 유한한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우선순위를 매겨가며 가방에 넣을 물건을 고르는 일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홀가분한 삶, 단순한 삶은 앞으로의 시대의 필수적인 생활 방식이다. 이걸로 충분해 하고 생각되는 것만 선별해 최소한의 물건으로 생활하면 마음까지 자유로워지고 남을 도울 여유도 생긴다. 당신도 홀가분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 내게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가려내기 위해 가방을 작은 것으로 바꿔보기를 권한다. 쓰고 버리는 악순환 끊기. 요즘은 스파 브랜드 상품이 대세라 누구나 유행하는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렇게 산 물건을 한철 쓰고 버린 뒤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새 것을 산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필수인 현대 사회에서는 제조자도 판매자도 물건을 끊임없이 만들고 공급해 소비자가 끊임없이 사들이게 해야 한다. 그래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새 물건을 사는 사람이 멋지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광고 문구나 진열에 공을 들인다. 상품 가격 역시 점점 낮아진다. 그 결과 우리는 옷장에 무심코 사들인 옷과 신발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집안을 수많은 물건으로 채워놓고도 언제나 무언가 모자란 듯한 허기를 느낀다. 아무리 사들여도 행복한 기분은 잠시뿐. 돈을 물 쓰듯 써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잠깐의 만족을 위해 또다시 지갑을 연다. 이것이 쓰고 버리는 악순환이다. 내가 심각한 쇼핑 중독에 빠져 있을 때 존경하는 어떤 분이 나의 룰리웨르 아저씨라는 그림책을 소개해 주었다. 무대는 파리. 주인공이 아끼던 식물 도감이 망가져 상심한 소녀 소피다. 망연자실한 소피에게 행인 한 명이 룰리웨르 아저씨에게 가면 책을 고쳐줄 거야 라고 가르쳐준다. 롤리웨르란 재본공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다. 소피는 수소문 끝에 어느 뒷골목에서 룰리웨르 아저씨 가게를 찾아낸다. 아저씨는 소피가 지켜보는 앞에서 식물 도감을 수선해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 손으로 책을 만드는 데는 60가지 공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식물 도감이 완성되어 가면서 아저씨와 소피 사이에 느릿하지만 확고한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저씨의 마법의 손에서 표지에 금박 글자가 새겨진 도감이 완성되는 순간 독자들은 행복한 기운에 둘러싸인다. 수선된 책에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이다. 룰리웨르 아저씨는 말한다. 책에는 소중한 지식과 이야기, 인생과 역사가 가득하지. 그걸 잊지 않고 미래에 전하는 것이 내 일이란다. 소녀는 커서 식물학자가 된다. 식물도감은 룰리웨르 아저씨가 소피에게 준 둘도 없는 선물이었다. 마법의 손을 지닌 장인이 정성을 다해 엮어낸 책이 소피의 꿈을 싹트게 한 것이다. 이 그림책을 읽고 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물건을 계속 사서 함부로 쓰다 버렸던 나. 언제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했다. 나는 물건에 마음을 두고 아껴 쓰려는 생각이 없었다. 쇼핑 중독에 빠진 나에게는 물건을 소생시키는 룰리웨르 아저씨의 마법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다. 요즘은 물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일과의 관계에도 너무 빨리 초기화하거나 종료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특히 도시에 살다 보면 물건도 사람도 풍족해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무엇이든 쉽게 버려도 다음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 착각한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다. 사람을 사귈 때도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끝내는 짧은 사이클을 반복하다 보면 타인과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강해지고 어느 순간 허탈함에 사로잡힌다.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된다면 다소 싫은 점이 있어도 곁에 두고 끈기 있게 지켜가자. 그래야 언젠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소중한 물건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연료와 같다. 일상을 뿌듯하게 채우고 싶다면 수선해서라도 간직하고 싶은 물건만 소유하자.